해볼까요? 비문학 첫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고생했던,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 풀지 못했던 이 경제학 지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이 비문학이 시사하는 바가. 왜 클까? 이게 개념이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열받는 건 이 EBS 수능 특강에 실린 부분이 원래는 여기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추상적인 얘기를 던져준 다음에 이게 뭔 얘기인지를 설명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설명해주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사례를 어디로 던져주고 있어요? 그냥 보기로 던져주고 있어요. 이 기준은요, 이번 수능도 동일할 겁니다. 왜? 작년에도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모르는 상태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EBS에서 이게 실려서 내가 이거는 알고 풀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이것도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돈을 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진짜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지문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해만 하면, 정보만 분류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정책을 만들려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된대요.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이거를 평가를 해야 그 시행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봐봐, 정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자, 비교라는 단어 나왔고 우리 머릿속에 굴러가야지. 평가라는 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비교하는 일이구나. 첫 번째가 사건 후의 결과. 첫 번째가 사건 후의 결과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의 결과를 뭐 하는 일이다? 비교하는 일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눠졌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단어 뭐야? 그런데야. 그런데. 원래는 저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전 역학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이 현실에서 여러분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업을 듣지 않은 여러분들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혹은 이제 다른 세계의 여러분들은 이때 수업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데 놀러 갈 수 있는 세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현실에서는 듣는 순간 이 사건 후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구조 또 나오죠.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이상적인 방법은 이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해. 그래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대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한 표본들, 사건을 경험한 표본. 이 표본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을 뽑고요. 그러니까 이 표본과 이 표본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 거고, 여기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정말 정의를 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의를 잘 잡았었어야 됐어요. 올라가자. 비문학 저 페이지 하고 있어. 이거 맞았어? 안 맞았잖아.
원래 맞죠. 그래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을 얘를 뭐라고 부른다? 시행 집단. 그 사건이 시행했던 시행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얘를 이 시행 집단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행 집단은 뭐예요? 사건이 일어난 집단들. 그리고 비교 집단은 뭡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집단들. 이것만 정확하게 잡고 갔어도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요, 여러분들, 모든 과학 실험의 기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왜 국어에 나와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인문학의 기본입니다. 이 논리성.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 결과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거야. 자,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요게 안 돼가지고 요거를 해줬거든요. 이때 고려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 사건을 제외한 다른 영향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다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 때문에 얘네들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얘는 산에 있고 얘는 바다에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얘는 60세고 얘는 10살이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경험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파악하기에는 나머지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최대한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유사한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과학 실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로 만듭니까? 진공 상태로 만든다라는 얘기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또 나왔죠? 이상적이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제일 좋다? 실험적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실험적 방법은 뭐예요? 임의의 두 집단을 뽑는 거예요. 랜덤으로 얘랑 얘랑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값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상적이라는 단어는 벌써 뭡니까? 현실에서 실행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뭘 던져주고 있죠? 한계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문단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야, 사회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슈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 길 가다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학생과 학생 똑같이 18살, 18살이지만 가정 형편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고 적용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확률인 거죠. 그죠? 그 다음 가보죠. 자, 그래서 이중차 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사칙 연산 나오면 뭐 한다? 반드시 적어본다. 그리고 뭘 요구할 거다? 여기에 숫자를 넣는 거를 요구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이 문제가 등장을 했죠. 그 3점짜리 문제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차 분법을 씁니다. 이중차 분법을 쓰는데 이 이중차 분법은 뭐다?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의 값을 뺍니다. 써야지. 시행 집단의 변화에서, 그죠? 시행 집단에서 빼기 비교 집단의 결과를 뺀다. 요거 잡혀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뭐다? 사건의 효과다. 그렇잖아. 차이는 뭐밖에 없었어? 그 사건밖에 없었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치는 거예요? 그 사건 말고는 다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야 라고
퉁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이러한 변화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자 밑줄 쫙이죠.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게 뭐로 깔려요?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진짜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한 또 뭐가 등장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근거로 해야 된다? 평행, 추세, 가정.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평행, 추정, 가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요게 오케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겠어? 그리고 요거의 이야기는 뭐예요? 나머지가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이 될 거다. 평행 똑같이 흘러갈 거다 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이 가정이 충족이 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갈수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거를 읽었을 때 아 이거 문제에 나오겠구나라고 느끼면 진짜 좋거든요. 왜일까? 변화인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함으로써 이게 두 가지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봐봐 아까 전에 프로블럼이 뭐였어? 얘네 두 개를 동일하게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로 제시한 거야?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뭘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조정을 해야 되고 재정을 해야 돼. 하지만 요거가 괜찮다면 그걸 해도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봐봐 필수였는데 이게 필수적이지 않다로 바뀌어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사람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마. 너무 수업 많아. 왜 이렇게 왜 해결됐지? 네, 좀 더 가볼게요. 네.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볼게요.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원래는 뭘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였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 그렇게 칩시다가 된다면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전제 조건에 의해서 원래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수능이 너무 좋아하는 이 이슈인 거예요. 원래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전제 조건 인과가 완전히 빡세게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두 문단을 관통한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이에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파트들을.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중차분법은 1854년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게 주목했죠.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즉 수원이 바뀐 거에 대한 이 생각과 행동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는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의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을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도입되었죠. 이 부분이 이제 EBS에서 실린 부분이었습니다. 요 한 줄짜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A집단과 B집단을 나눠주고 있어요. A집단과 B집단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얘는 뭐예요? 수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케이스였고 얘 같은 경우는 물의 이 수원이 변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수원을 그대로 했었던 사람들은 병에 걸렸고 수원을 바꾼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뭐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요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실제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평행 추정 가정을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뭐다? 이 수원 때문에 공기가 그 당시는 다 콜레라가 뭐 때문에 다른 병들처럼 감기 바이러스처럼 공기로 퍼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만 제외하니까 물 때문이었구나 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봐봐. 얼마나 중요하면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 이 글에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해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충족이 안 된다. 이 평행 추정 가정이 얘가 성립이 안 된다면 그 결과값이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가 이제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뭘 제시해주고 있어요?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콜레라의 원인을 밝힌 것처럼 이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될 텐데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고민하고 싶대요?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비교 집단 동그라미 치워야 되고요. 시행 집단 동그라미 쳐야 돼요. 빡세게 가야죠.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뭘 고민하는데요? 일자리, 즉 교육 프로그램이 그죠? 교육 프로그램이 일자리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는 하고 얘는 안 하고의 구조로 흘러갔을 거란 말이지.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됐었어야 될까? 얘가 일자리 증가가 괜찮았으면 이 교육이 효과적이었으면 얘가 뭐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되고 얘가 10포인트에서 11포인트가 됐을 때 이 시행은 할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결과값이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 집단의 이 비교 집단의 하필이면 그 분락이 어떤 포인트야?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거지. 이게 원래는 제대로 됐을 텐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히 가장 가까운 게 우리 패스트푸드점만 보시더라도 그 키오스크 있죠. 그 키오스크가 드러난 이유가 뭐예요? 이런 PC방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500원, 1000원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뭐예요? 결제를 우리가 사람이 하지 않죠. 전부 다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직이 되게 많은 직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아무리 때려봐도 그거의 이슈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다? 평행 추정 과정이 성립하지 않은 케이스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형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이 문장이 문제를 내겠다라고 진짜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 여기서 문제를 내릴 거야. 자, 그렇다고. 자, 원래는 뭐 하면 제일 좋아요? 원래는 통계적 유사성이 같으면 같을수록 이 효과는 더 크게 낼 거예요. 봐봐. 이게 이제 힘드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행 집단, 이 비교 집단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봐봐. A라는 시의 비교 집단. 그래서 이게 시간적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A와 A 다시. 여기가 시행 전이죠. 그리고 여기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행 후죠. 그래서 원래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B가 여기 시행 전. 그러니까 얘는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리고 그 안 한 후.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는 거였단 말이야. 여태까지 떠들었던 얘기들이. 근데 사실 이거랑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만드는 게 사실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와의 유사성을 가지고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게 어떨까라는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뉘앙스도 되게 얍삽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인데 여기서 뉘앙스는 뭘까요? 틀릴 확률이 더 높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비용이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자, 뭐 나옵니까? 나대의 법비 구조 나오죠. 그럼 여기도 또 얘가 정답이었어. 나대의 법비 구조가 나오잖아. 뭐가?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통계적 유사성보다 나대의 법비 구조 보이세요? 이거 얘기하면서 통계적 유사성 중요해. 원래 중요하다고. 중요한데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 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온 걸까?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얘랑 얘랑은 뭐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했다, 안 했다의 시간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통계적 유사성은 뭐예요? 얘랑 얘의 비교가 얘랑 얘의 비교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사한 건 팩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얘보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정배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저 가능성이 커져요. 원래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노동 같은 경우들은 요거보다 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요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거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아예 다 까잖아요? 그럼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걸까요? 이거 들어봤을걸? 공시성과 통시성과 공시성을 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시간의 흐름인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같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사실 시간이 흐르는 거지 얘와 얘와의 본질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똑같이 뭐로 간다는 거야? 유사성이라고 나오는 거고 이게 통계적 유사성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거에 비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같이 발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잡았으면 진짜 잘하는 건데 나온다고 했잖아. 나대로 그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쉽게 된 건 아니라서 그게 문제였지. 자, 마지막. 자, 그래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라는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거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많이 해본다. 많이 해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면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할 수 있다?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전제 조건 잡아주시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중차분법에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제 조건 2개 때려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를 가보죠. 문제 1번. 자, 1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힘을 낼 수 있을까? 봐봐. 이거 이렇게 보고 나면 1번이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의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난 일단 너무 화가 나, 이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 봐봐. 이 실험적 방법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의 포인트는 뭐야? 이 시행 집단과 이 비교 집단을 뭐 하면서 얻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얻는 거예요. 이것만 얘가 바뀌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팩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즉 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틀렸어. 그리고 그 다음 뉘앙스도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야 그것을 사건의 효과라고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이 1번이야 그래서 1번이었어 이게. 얼마나 얍삽해요. 과학지문도 이거 1번에서 나왔었죠. 1번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구조들이 되게 쉽게 나왔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고. 2번 볼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봐봐 이것도 단정이 아니야. 얼마나 얍삽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긍정 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뉘앙스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봐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단정과 가정이에요. 요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지금 2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이거 가지고 내가 문제 하나 낼게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없다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지. 그럼 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경우가 있다. 가능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또 양상이 좀 달라지겠죠. 제발 저 뉘앙스 따는 거야. 단정과 가정의 힘 생각하시고. 3번 평행 추세 가정에서 특정 사건 이외에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이게 이거의 포인트였죠. 나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4번 이것도 똑같아요. 가정과 단정의 영역인 거거든요. 스노우의 열부에서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이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얼마나 영악한 문제냐면요. 자,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사건 전에 얘랑을 동일한 애를 맞춰야 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이 글감에서는. 근데 아까 뭐였어? 이거. 여기서 등장한 거야. 이거를 하면 이 평균 것들을 맞춰야 돼? 아니,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을 거야. 진짜 수업만 바꿨을까? 아니, 곡식의 생산량도 달랐을 거고 대기 오염률도 달랐을 거고 생쥐의 숫자도 달랐을 거고 인구 구성들도 달랐을 거야. 하지만 그거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는다고. 뭐 때문에? 이거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5번.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는 주민들 사이에 공기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물이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와, 근데 4번 같은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말을 비틀어서 준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15번. 이게 15번도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선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봐봐.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 자 봐봐. 이미 가만히만 있어도 얘는 어떻게 될까? 가만히만 있어도 점점 줄고 있을 집단이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고용률 증가보다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죠. 왜? 퇴락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자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에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한 평가한 경우보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미 얘는 줄어드는 상황이고 얘는 유지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만 갖고 있어도 얘가 똑같이 시작을 했어도 얘의 결과는 뭐였을 거야? 80이었을 거고 얘는 100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자리를 증가시켰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90 정도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뭐예요? 오히려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의 전제 조건이
오류가 생긴 거야. 더 이상 평행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작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16번 가봅시다. 만약 여러분 수능장에서 이런 거 나오면요, 넘기세요. 넘기셔도 돼요. 넘기셔도 되는데, 사실 쉽다. 문제는 쉽다. 나온 문제 중에서 3점짜리 문제치고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였는데, 수능에 나오면 넘기세요. 괜찮아요. 근데, 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 시간이 너무 가.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경우가 일부입니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자, 끊어보여.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아하! 벌써 느낌이 와야 돼. 여기 지울게요. 벌써 느낌이 와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불렸던 게 뭐예요? 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불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역시도 뭐를 불려야 돼? 시행과 집단, 이 비교를 불렸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나오잖아. 무슨 시와 무슨 시를 비교하고 있어요? P시와 Q시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뭐고요? 얘는 적용을 한 거고 얘는 적용을 안 했잖아. 그럼 적용을 한 걸 뭐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시행집단이라고 부르고 얘를 비교집단이라고 하겠구나라는 호흡으로 읽으셔야 베스트입니다. 물론 다 끝나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지만 이 시간 안에 풀려면 이 플로우를 좀 타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글감을 그렇게 읽었으면. 그래서 P는 저임금 식당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시간당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한 번 더 비트입니다. 얘가 시행집단인 줄 알았는데 이 PC에서도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4달러를 주다가 5달러로 된 케이스와 5달러 이상을 주다가 5달러로 동결한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QC 같은 경우는 4달러로 저임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확인해야지. 자, 적용된 건 언제야? 적용되는 시행집단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있는 저임금 식당인 거죠. 이 저임금 식당이 얘가 시행집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교집단이 되는 거예요. 왜? 적용하지 않았잖아. 적용되지 않았고 적용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비교집단. 비교집단. 자,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을 아시겠어요? 근데 되게 단순해. 그냥 하나만 더 주면 돼요. 우리 때는 어땠다고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하나씩 더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요? 아니야. 시행과 비교를 나누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야지. 이거는 시행과 비교일까? 시행과 비교일까? 시행과 비교일까? 그럼 생각하는 거야. 시행은 본질이 뭔데? 적용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시험장에서 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 봐봐.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사건 전이 19.6이었고, 사건 후가 20.9로서요, 1.3만큼 뭐 했어? 증가했어. 고용률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임금 증가가. 근데 P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Q주 같은 경우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너무 괜찮은 얘기죠. 2번.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의 종류나 매출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너무나 괜찮은 얘기죠. 다른 전제 조건들이 뭐야? 같으면 같을수록 이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고요. 3번. 비교집단을 Q주 식당으로 택해서 이분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효과는 3.4명의 증가로 평가됩니다. 이거 당황했으면 반성하셔야 돼. 왜? 우리는 뭘 썼어요? 요걸 썼어요. 요거를 썼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돼? 넣어야지. 얘네들 되게 얍삽하게도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3
빼기 뭡니까? 마이너스 2.1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뭡니까? 3 플러스 되잖아요. 3.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 괜찮은 얘기예요. 되게 쉽잖아. 야, 덧셈 뺄셈이라니까? 이 정도 사칙연산 나와요. 이거는 수능에도 나올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곱셈, 나눗셈이 나오고, 그리고 분수식이 다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봐봐. 아까 전에 이거 지금 안 썼거든. 이거 안 썼거든.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문제 내려면 어떻게 나오면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나오면 돼. 이거를 가지고 이걸 읽었으면 보여요. 이걸 가지고 4번 볼게.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급 고임금 식단의 1992년에 자 1년간 변화로 파악하는 경우보다 이게 뭐야? 통시적인 거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행 집단을 199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 1991년에 1년간 변화 보이세요? 1년간 변화? 그죠? 이것도 뭐야? 시간의 흐름의 이야기보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뭐예요? 유사성보다 통시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임금 고식당, 고임금 식당 여기 이쪽 라인들 여기 있죠? 이거의 비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건 뭐예요? 여태까지 했었던 건 똑같은 시기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시행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변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행 집단의 비교 이거보다 시행 집단의 이거 어디 갔어? 비교죠. 이걸 구분한다고 달라져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여기도 뭐로 때려버리고 통시로 때려버리는 거고 얘도 통시로 때려버리는 거고 실제로 얘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다를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어디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말이야. 여기에서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뭐다? 부족하다. 안 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4번이 이미 너무 이상한 거야. 왜 통시로 때려버리지? 분명히 안 좋다고 했는데 직업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로 비교하는 게 낫다고 했는데 왜 이거 좋다고 하지? 그 뉘앙스로 얘를 부셔버렸어야 되는 거야. 그죠? 5번 보죠. 비교 집단을 Q주 식당을 택하든 P주 고급 식당으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죠. 똑같이 마이너스 2.1이고 마이너스 2.1이란 말이야.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단 말이야. 그럼 다른 비교 집단도 마이너스 2.1이라면 더 확률이 올라간다. 다시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봐봐. 들으면 별거 없다니까. 근데 이제 그 시험장에서의 압박감, 그죠? 시험장에서의 그런 시간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시면 사회문화가 나오죠. 더 가보세요. 우리 수능 특강으로 가봅시다. 사회문화 02로 가봅시다. 사회문화 02. 네, 사회문화 02로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가로 적혀있죠? 가로 11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로 보시면 이민자 유입 세 번째 문단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뭐다? 이중차 분법의 사용이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웃긴 게 이게 뭔지를 안 알려줘. 여기서 그냥 그런 값다 해 하면 돼. 물론 그렇게 풀면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납득은 이 글감을 읽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 쓰면 이렇게 되지.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습득해 보시게. 알겠죠? 요번 주 과제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전 양자역학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어 와 하나도 모르겠어는 완전 달라요. 글감 읽을 때. 근데 불안한 게 요번 수능 특강에 이 양자역학에 대한 지문이 3개가 잡혀 있습니다.
3개나 나와, 3개나. 그래서 9월이나 수능에 나올 것 같아.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양자역학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컴퓨터라고. 원래는 비트가 0 혹은 1이에요. 그래서 1 아니면 0, 1 아니면 0, 1 아니면 0이라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의 양, 그리고 시간은 2의 n승계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 지금 컴퓨터예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 컴퓨터면요, 얘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씩 곱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1, 1, 1, 1, 1, 1, 1로 곱해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빨라져요. 이거 납득돼요? 이게 문제였어. 이게 진짜로. 이게 문제였어. 그러면서 이제 1001, 10101 해가지고 이제 삼중부화 나오고 날씨 맑음 흐림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쪽 결에서 이제 하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 양자역학이랑 그 컴퓨터 이야기들이 또 섞어서 또 등장을 하거든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운데 요번에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수능이 나오면 도망가야 되는 지문일 거지만 그래도 이제 두드릴 수 있는 지점들은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비문화가 조금 빠르긴 한데 여기서 끊어갈까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소설도 오늘은 이제 시 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잘 끊었다 가겠습니다. 조교님 꺼주세요.